이재명 대통령 방중 정상회담 후일담도 들어볼 텐데 그 시 주석과 나눈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좀 직접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저희한테 준 내용이 이제 통일 위한 여사 CD 말고는 안 적이 없습니다. 선물 물량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선물 교환할 때 보니까 그쪽에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너무 준비를 적게 해가지고 미안한 생각이 들던데요. 그때 뭐 우리 너무 정말 그쪽에 준비를 너무 약속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소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국이 주고받은 선물에도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추행 부대 여기 선물을 한번 보면은 황남밤 답례로 사과하고 꽃감을 중국에서 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중국에서 줬어요. 디테일이 좀 담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 사과와 꽃감에 황남빵의 답례라는 메시지를 담고 준 거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도 황남빵을 굳이 시진핑 주석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황남빵도 그 판매가 엄청나게 늘었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때 에이펙 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호스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호스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대접하는 그렇죠. 우리가 대접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사실 선물 교환했을 때는 국내 언론에서도 그랬고 뭔가 우리가 준 거에 비해서 너무 중국 쪽에서 선물이 빈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또 반대로 이번에 중국이 국빈 대접으로 우리를 부르다 보니까 호스트가 되니까 디테일한 선물들을 많이 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물의 양을 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 받았던 샤오미 폰으로 그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굳이 셀카를 찍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이게 또 중국에서 엄청 화제가 됐거든요. 예. 중국의 X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다시 회자되면서 샤오미 폰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시 주석과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회자되면서 이건 엄청난 외교적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큰 화답도 받았고 외교적 메시지도 아주 적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있는 성과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고받은 이게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교적 관례가 공개를 당장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좀 약소했었던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단 정상회담 선물이 세인들은 관심이 많은데 예. 그 대통령 퇴임할 때 잘 갖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합보를 보면 직설적인 게 하나 특징이고 예. 두 번째는 유머가 많이 섞여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실 중국이 이번에 상당히 파격적인 의전을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많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돌려서 한 얘기예요. 준 것보다 받은 게 많다는 얘기고 그럼 중국은 손해받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방중하는 그 시기에 일본에 제재를 가했거든요. 삐뚤을 제재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역사의 오른편에 서라. 사실은 중일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답방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것만으로도 중국은 손해본 거 없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았다. 우리가 준 것보다는 예.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담론이 그게 아닌가. 선물이 뭐 정상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예. 또 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그 푸바오 판다 얘기도 꺼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사자상은 이 간송 선생이 일본에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샀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중국에 돌려줘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송 미술관이 굳이 돌려주고 싶다는데 이번에 그냥 우리도 좀 생색도 좀 내자라고 해서 제가 좀 밀어붙여가지고 중국도 중국이 우리한테 줄 거는 내가 보니 아무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뭐 있으면 그래서 푸바오라도 줘라.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푸바오라도 빌려줘라. 여기에 대해서 김철현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의 푸바오가 온다고 하면. 그래서 뭐 당장 주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아마 푸바오를 주게 되는 거는 아마 당장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대통령이 이번에 아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한중 관계 어떤 완전한 거의 뭐 이제 복원 단계에 들어가고 또 한중 간에서는 좀 신뢰 회복이 된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푸바오라고 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아마 기자회견 간담회에서도 보니까 앞으로 한중 관계는 공고화돼야 된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예. 공고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중국 최고의 어떤 보물로 치는 게 푸바오이기 때문에 이 푸바오가 만약 한국에 오게 된다면
한중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정말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있기 예.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시진핑 주석이 보면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열지 않고 한꺼번에 녹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한령도 당장 풀 생각이 없는 걸로 보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한중 관계는 이제부터 이제 상견례 수준에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어떤 단계적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단계이지 지금 당장 푸바오를 오고 하고 하는 건 아니다. 예. 아마 이제 푸바오가 오게 된다면 그만큼 이제 한중 관계가 많이 이제 진도가 나가는 것이고 그만큼 저는 이제 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좀 좋아지지 뭐 성추부 대변인은 어떻게 해서 푸바오 떠날 때 지금 저희가 영상에도 봤지만 저 비가 오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상처 마음이 아파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줬죠. 예. 그리고 마치 우리 자식 보듯이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그 실질적으로 정말 푸바오를 다시 달라라는 메시지로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귀중한 것을 돌려줬으니 근데 중국이 우리한테 돌려줄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시게 그냥 농담조로 푸바오를 한국에서 많이 사랑해줬고 중국이 그 푸바오를 대여를 해줬을 때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이 푸바오를 언급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뭐 푸바오를 정말 돌려받기 위한 실무 협상을 한다던가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 정상당 회담에서 뭔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던진 메시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는 길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도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형식과 내용이 그렇게 무겁지 않고 이제 돌려서 비유를 통해서 올렸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본인을 뽀재명이라고 표현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뽀정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만나자는 얘기인데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위원님 이런 표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그쪽에서는 이렇게 표현 못 하잖아요. 못하죠. 이렇게 표현해서 대통령이 남한의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일단 북한에서는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런 인사 없어요. 아, 복은 뭐냐? 수령복. 예. 이거밖에 없는 거고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그건 좀 다른 얘기였고 뽀는 뭐냐면 뽀로로거든요. 뽀로로. 뽀로로죠. 남북관계 좋을 때 원래 애니메이션이 노동 집약적 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하고 이제 극을 만들면 북한에서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북 협력 사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뽀에는 남북 협력이 있다 이런 얘기고 예. 두 번째는 이번에 청와대가 발표한 의제가 4개 있어요. 한중. 첫 번째 관계 정상화, 두 번째 민생 경제, 세 번째가 한반도 문제 해결이거든요. 예. 네 번째가 민감 현안이고. 그리고 이번에 한반도 평화 중요하다, 대화로 문제 해결한다. 시진핑 주석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한반도 문제고 그 얘기는 중국이 좀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모종의 얘기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 화법이 이 농담이 많아요. 사이사이. 이번에 특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워낙 남북 관계가 위중하다 보니 예. 이걸 위중한 화법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파격적인 이제 농담을 섞어서 예. 뽀로로 기억을 섞어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삐진 게 워낙 단단하니까 예. 남북을 완전히 단절시켰으니까 이 계기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한중 간의 북한 문제, 중국의 역할은 논의가 된 것 같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 저에게 나왔다는 얘기는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워딩 때문에 아 이거 잘 안 된 거 아니냐 해석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 활로를 좀 찾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내심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자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도 이번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좋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충격이거든요. 예. 연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고 그것도 2달 전에는 시 주석이 국빈 방문 병주에 갔거든요. 북한에 간 건 리창 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심기는 불편하죠. 오죽하면은 1월 1일 날 1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 방중하는 당일 미사일도 쐈지만 1월 1일 날 노동신문 6면 나오거든요. 시 주석 연하장을 5면 구석에 실었어요. 이름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아마 중국도 예. 한반도 긴장 관계가 부담이 되니 예. 오정의 역할을 할 필요성은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런 정도의 농담을 올렸다는 얘기는 예. 의제로 다뤄졌다는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압박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근데 송치부 여기 네. 뽀로로가 월 펭귄인데 펭귄은 함께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게 이게 뭐 DNA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어내신 말이 아니라 네. 한 주간지에서 그러니까 같이 올리신 사진과 메시지가 그 주간지에 나왔던 멘트예요. 그러니까 펭귄이 무리지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펭귄이 함께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DNA에 새겼듯이 뭐 좀 남과 북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 주간지의 그 글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글쎄요, 뭐 그 김정은을 뭐 뽀정은이라고 표현한 게 적절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 이걸 또 너무 과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사실상 단절되어 있던 남북 관계를 이재명 정권에서 어떻게 좀 회복시켜 보겠다 이런 예. 것들이 뭐 북한 정권이 착한 정권이기 때문에 좋은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보 그리고 안전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지를 그냥 새해 연초에 그런 적절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주간지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의지를 표현하기에 이거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SNS에 올리신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요 마침 오늘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조현님 원래 최고지도자 북한에서 생일 때 원래 이렇게 조용하던가요? 안 조용하죠. 예. 김일성 생일은 이제 4.15 태양절, 김정일 생일은 2월 16일 광명성절. 광명성은 없어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생일, 김정은 생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1월 8일이라는 게 공개된 적도 없어요. 아. 예. 확인된 바 없어요. 우리가 예.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대에 비해서 조용히 넘어간다. 빨간 날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문에서 그런 관계 기사도 없고. 그 얘기는 선대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기반이 취약하고 내세울 성과도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자기 생일을 내세울 만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 예,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선대를 지금 뭐 본인이 선대를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라고 지금 사실은 간접적으로 우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아마 조만간 김정은 생일도 선대의 버금가는 우상화의 계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김주애죠. 그렇죠. 김주애 후계 구도가 정착이 되면 사실은 김주애에 대한 후광을 더 띄우려면 자기 우상화가 필요하거든요. 아. 최근에 숨어있던 피해줬던 리설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금산 태양궁전에도 같이 갔거든요. 정중화의 김주애가 있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로열 패밀리. 예. 지금 김주애의 이미지 부각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고 일단 가계 우상화 쪽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냐. 그렇다면 김정은의 생일도 올해는 지나가지만 예. 조만간 몇 년 내에 어떤 우상화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주애를 계속 노출시키면서 요거는 어느 정도 작업이 됐다. 그러니까 가족이 지금 같이 이제 로열 나오는 패밀리가 나오는 거죠. 가계 우상화로 가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김주애에 대한 이게 후계 승계의 간접적인 후광 효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김주애도 나오지만 계속 리설주가 같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겁니다. 중국은 어쨌든 그 역할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도 북한은 상당히 그동안에 불안해했을 것이다. 이 얘기. 불안하죠. 왜냐하면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윤석열 정부 때 상당히 공세적인 그런 군사적 정권에서? 징후들. 그렇죠. 예. 오죽하면 북한이 그런 얘기까지 노동신문에 공개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을 3번이나 남쪽에 무인기가 뚫었다. 예. 그 창피해서 말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일정 부분 사실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핵은 가지고 있지만 그건 러시아도 못 쓰잖아요. 우크라이나에 4년 동안. 예. 재래식 전력은 절대적으로 열세거든요. 북한은 전방 부대도 30%가 영향이 실조거든요. 사실상 우리 생각과 다르게 북한은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전면전은. 예. 그런 상황에서 아마 우리 측의 공세는 북한에게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인내심을 가져달라 그러는데 그 뒷부분에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북한 문제는 얘기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지금 한중 관계 이렇게 개선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삐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은 받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말 그렇게 일방적으로 듣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예. 중국으로부터 어쨌든 간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는 확인받은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시작될 때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쐈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